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아침 준비로 분주한 민재네 집. 올해 13살인 민재는 겉보기엔 평범한 초등학생 같지만 여느 아이들과 조금 다릅니다. 민재, 아들, 빨리 그만 자. 계속 잘 거야. 꿈쩍도 안 하는 민재에게 특별 조치를 취하는 엄마. 장난감 소리를 들려주자 겨우 눈을 떼는데요. 사실 민재는 지적 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어 소리 외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동생 태희가 일어났지만 엄마의 관심은 온통 민재뿐입니다. 혼자서 대소변을 가리는 것조차 어려운 아들. 그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집안을 서성이기 시작하는 민재. 올해 13살이지만 민재의 인지 수준은 겨우 1살 정도입니다. 눈 뜨자마자 밥 드셔야 되겠어? 거기다 침 다 올려놓고. 일어난 지 한참 지났지만 아직 엄마와 눈도 못 맞춘 태희.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엄마를 도와 오빠를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요즘 키가 훌쩍 커서 오빠와 비슷해졌지만 아직은 오빠를 돌보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앉았다. 오빠가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 배고파서요. 한 수저라도 더 먹이려는 엄마와 민재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식사 시간. 한번 먹어보고. 늘 일상적인 이제 반복이라서. 엄마의 마음도 몰라주고 고개를 가로젓는 아들. 외식은 꿈도 못 꾼 지 오래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밥을 같이 안 먹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저분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식사가 끝나면 민재가 가장 싫어하는 순간이 옵니다. 막 깨물지 마. 한 번만. 한 번만. 아들, 한 번만. 사탕. 그렇게 어르고 달래야 겨우 약을 먹일 수 있는데요. 잘생겼지? 어우, 이뻐. 아우, 착해. 자, 확인. 숨겼어, 안 숨겼어? 혀 밑에다가 큰 거 이렇게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뱉어갖고 바닥에 있을 때 있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숨겨놨다가 자기가 막 인상을 쓰면서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써서 못 참고 저한테 올 때 있어요. 동생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는 사이 민재는 엄마와 한바탕 씨름을 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양치질 한 번 시키기도 버거운데요. 너무 세져요. 이제 감당 안 돼요. 양치가 안 돼가지고 이제 방학 때마다 큰 병원 가서 치석 제거를 해야 돼요. 구석구석 양치가 힘들어요. 속 깊은 태희가 엄마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떨 때 가장 좋아해요? 잘 때. 왜요? 엄마도 제가 잘 때가 제일 좋대요. 저도 오빠가 잘 때가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빼고 학교에 옷 입히는 것부터 양말까지 엄마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 마지막으로 책가방에 꼭 챙겨야 하는 것, 바로 여벌옷입니다. 잘할 때는 또 일주일 내내 실수 안 할 때도 있고 또 하루에 3번, 4번 실수할 때도 있고 그때 틀려요. 또 날씨 변화에 따라서 틀릴 때도 있고.
민재와 엄마가 학교 갈 준비를 마무리하는 동안 결국 태희가 먼저 집을 나섭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민재 차례. 걸음걸이가 불편한 민재를 위해 제작된 신발을 보면 엄마의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래서 일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민재는. 그래서 지금 다 특수 신발을 신고 있어요, 민재가. 이런 것도 비용이 꽤 되시겠어요. 이거 한 켤레에 25만 원. 한 켤레예요. 예. 소변 실수한다거나 이렇게 젖는다거나 또 비가 오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면은 번갈아 가면서 신어야 되니까 한 켤레로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또 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집을 나선 민재. 이제부터 엄마의 신경이 더 곤두섭니다.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한테 힘 주지 말라고. 다리 먼저 와야 된다고. 매일 걸음마를 처음 가르치듯 세세히 알려줘도 늘 불안한 아들. 다친다고. 어. 너 엄마 믿지 말라고 그랬어. 자꾸 엄마 믿고 너 온몸을 그렇게 하지. 어? 평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허리 펴. 또 허리 펴. 맞아, 허리 펴. 걸어가는 거야. 10분 거리 학교가 참 멀게 느껴집니다. 막 바닥에 거의 들어 눕다시피 할 때 그냥 또 오늘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겨우 도착한 학교. 계단은 또 절대 안 갈 거지 뭐. 민재가 6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특수학교입니다. 잘 잤어요? 폭염 때문에 못 잤어요. 폭염 때문에 못 잤어요. 어쩌나 오늘 또 힘들면 안 되는데. 민재 딴 때보다 밥 좀 덜 먹었어요. 오늘 점심 잘 먹자. 우유 잘 마시고. 학교밥을 이렇게 드셔야 돼. 아침 우유 먹자. 우유 잘 먹으면 되지. 민재를 두고 가려니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제 멋진 모습 보여주자. 알았지? 민재 우리 넘어지지 않게 배추도 메워주고. 이제 다치지 말라고 고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다쳐요. 안전. 내밀어 악수합시다. 하하하 웃으며 인사합시다. 민재 악수. 민재야 선생님 봐줘. 선생님 봐주세요. 거기 보지 말고 선생님 봐주세요. 인사합시다. 자 6학년 2반 친구들. 아이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진행되는 수업. 민재는 시각과 청각에 반응하는 시간에 집중도가 높은 반면 무언가를 인지하고 실행하는 영역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뽑아내보자. 친구 거야. 그건 친구가. 눈 맞추기 하려고 이제 이런 거를 시도는 하는데 손 꺾기라든지 이런 거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이 단순한 작업으로 지금 이런 거 쳐다보고 자기가 손으로 뽑고 꽂을 수 있는 거. 네, 그게 이제 시선하고 손하고 흡응력 기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단 1%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지난 13년을 이 소망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난 첫 아이. 하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이 남편과도 헤어지고 남은 것은 엄마라는 무거운 짐뿐이었습니다. 민재를 낳았을 때 저 모성이 그다고 없었어요. 쳇바퀴 돌듯이
정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그냥 완전히 바닥이었었어요. 정말 그냥 재미없었어요. 그냥 사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민재라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그런 것만 이렇게 늘 있었던 것 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감?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모성 본능하고 의무감이 더 강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그냥 예뻐 죽겠고, 그리고 또 항상 감사하고 그냥 그런 게 더 넘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삶의 활력이 넘치면서 어수선하던 일상이 차차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장애 아동을 키우면서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민재를 응원하고 있던 소중한 이웃들 덕분에 엄마는 더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민재가 이렇게 뛰니까 밑에 층에서 이렇게 울리잖아요. 뭐 민재 이렇게 뛰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이해를 해주세요. 문자에다가 민재 이렇게 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함 그런 거 이렇게 문자 보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장 오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눈물 나려고 그래.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괜찮다. 내 조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편하게 살으라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게 안 잊어버려질 것 같아요. 재활치료 받으러 가는 날. 점점 커가는 아들을 차에 태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민재의 돌발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워지면서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동이 안 되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민재랑 같이 가려면요. 네, 민재가 대중교통이 힘드니까 힘도 세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더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15분쯤 달려 엄마와 민재는 집 근처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 다 해달라고 그러지. 그렇지. 잘했어. 자, 오늘 기분이 좋네요, 민재가. 네. 자, 민재 왔어요. 네, 민재 마사지 해볼까요? 자. 굳어버린 신경과 조직이 단시간에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치료 목표 역시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런 교육이나 이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오히려 퇴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 재활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책이나 뭐 장난감 그리고 이제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물을 이렇게 가지고 수업을 할 때 반응하는 부분들이 훨씬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좋아. 훗날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치료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나. 민재가 성인이 됐을 때 갈 데가 없어요.
민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증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줘야 되는 중증이잖아요. 정말 중증 아이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민재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때 민재는 더더욱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해놓고 나면은 몇 년 뒤에 그래도 민재랑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치료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자. 그런데 민재의 눈치가 이상합니다. 놀이터 놀러 가게. 응? 왜 놀이터 가는 걸 싫어해요, 민재가? 자기 훈련 시키러 가는 줄 알고. 어떤 훈련이요? 걷는 거, 계단 그런 거 훈련 시키러 가는 줄 알고 공원이나 놀이터 가는 거 싫어해. 운동 시키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 그네 태워주려고 그러지. 응? 싫어? 가기 싫어? 끝내 발길을 돌리는 민재. 뭐라? 그 또래 애들처럼 같이 어울려서 좀 놀았으면 하는 그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거부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인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쓰럽죠.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아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편 그 시각 아무도 없는 빈집에 수업을 마친 태희가 돌아왔는데요. 이제 겨우 10살. 엄마도 오빠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무섭기도 할 텐데 아픈 오빠 때문에 일찍 철이 든 태희는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합니다. 라면 같은 간단한 식사 정도는 혼자서도 거뜬히 차릴 정도. 늘 씩씩한 태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엄마는 맨날 오빠만 챙기니까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엄마한테 얘기해봤어요? 얘기했던 적은 없었어요. 오빠 돌보는 것도 힘든데 저까지 돌보면 엄마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날 저녁 엄마가 집안일로 분주할 때면 오빠를 돌보는 것은 태희의 몫입니다. 자신보다 키와 체격도 큰데다 말이 통하지 않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빠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유혹해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소리만 나오면 TV에서 나온 줄 아나 봐요. 잠깐 따라다니기만 했는데도 금세 녹초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보니 갑자기 안 돼? 엄마는 이 힘든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이. 빨리 얼른 자. 태희와 민재를 재운 후 책을 펼치는 엄마. 훗날 민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 전부터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걱정들. 그러니까 아직은 민재가 다 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있는 시간 동안 또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이 잠든 줄 알았던 태희가 살금살금 엄마 옆으로 다가오는데요. 사인펜에서부터 색연필, 크레파스까지 온갖 미술 도구에 머리까지 질끈 묶고 엄마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엄마 얼굴 그렇게 커? 엄마 원래 얼굴 커. 오빠 없이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 1분 1초가 아쉽습니다. 저는
옛날에 엄마랑 같이 잘 때 맨날 엄마 발을 껴안고 잤어요. 한창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 태희는 항상 엄마가 걱정입니다. 엄마가 언제 가장 힘들어 보여요? 오빠랑 집에 있을 때. 왜요? 집에 있을 때 엄마는 쉬고 싶은데 오빠가 그래서 엄마 귀찮게 하니까 엄마가 그때 힘들어서 자주 누워 있었어요. 또 공부 타령이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 태희가 없었다면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데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딸의 미소 덕분이었습니다. 집에 와도 대화 상대가 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그럼 엄마가 오빠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으니까 짝짝이가 된 거야. 이런 속 깊은 딸을 위해서라도 엄마는 더 강해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겨우 잠든 민재의 방으로 들어온 엄마.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민재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재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실감합니다. 민재한테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게 뭐 민재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민재를 통해 민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민재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았듯이 민재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알길 바라는. 그러니까 민재의 역할이 그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거예요. 지난 13년 아들의 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갈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